아크투루스 숙모, 에너지가 도착 중. 별의 씨앗들은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아크투루스 숙모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광란처럼 더 빠른 것이 아니라 더 날카롭고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합니다. 마치 삶 자체가 속삭이기를 멈추고 말하기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의 몸이 무시할 수 없는 톤으로 말입니다. 몸이 무시할 수 없을 때 마음은 흔히 달려가 이름 붙이고 분류하고 예측하려 듭니다. 우리는 친절히 말합니다. 이것은 오류도 벌도 아닙니다. 이것은 문턱입니다. 문턱들은 지금처럼 느껴지는데 이는 흩어져 있던 것을 압축하여 여러분이 더 직접적으로 자신을 찾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파에서 우리는 대규모 이동, 다가오는 창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점성술, 여러분이 매우 친숙한 메신저를 사용할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점성술에 익숙하다면 적절한 변경을 적용할 것을 권합니다. 이 정보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그러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여러분은 1년의 집중된 통로를 통과합니다. 그곳에서 일식 시즌이 수은의 역행 주기와 겹칩니다. 그 큰 통과 안에 더 좁은 구간이 있는데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많은 이들이 한 번에 두 가지 움직임을 느낄 것입니다. 오래된 것이 여러분 시스템을 떠나고 새로운 것이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2월 17일에 연례일식이 3월 23일에 계기 월식 통로를 열어 인류의 감정체계의 선명한 거울을 유지합니다. 수은 역행의 재검토 주기는 그 통로의 중심을 통과하며 신호를 요청합니다. 합의를 정리하라, 말하기를 정리하라, 관심을 정리하라. 우리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점성술 렌즈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여러분이 하늘을 계절적 이야기로만 보는 대신 고정된 별을 기준으로 참고하도록 초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절적 이야기는 아름답고 편안하며 마음이 의미를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된 별을 참고하는 것은 기술을 단련시킵니다. 이 통로에서는 그 기술이 중요합니다. 이동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이동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호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주의를 주는지,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증폭시키는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채 동의한 것들, 여러분이 반복하는 것들,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규모 이동이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에게 스위치를 뒤집는 극적인 외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진행 중인 이주, 마음과 신경체계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내러티브 주도 삶에서 공명 주도 삶으로의 움직임입니다. 내러티브 주도 삶은 생존을 위해 이야기가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복사하고 인식을 관리하며 정신적 노력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 삶입니다. 공명 주도 삶은 몸과 마음이 장애물이 아니라 진실의 도구임을 인식하는 삶입니다. 도구를 존중할 때 삶은 더 적은 힘으로 더 큰 명료성으로 재조직됩니다. 이것이 많은 이들이 정화라고 부르는 것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정화가 실패의 신호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라고 놓아버리길 권합니다. 이 통로에서 정화는 흔히 몸이 더 자비롭고 지능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대역폭이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낮은 대역폭을 위해 설계된 것들을 밑으로 보냅니다. 만성적인 대비, 강박적 계획, 결과를 통제할 필요, 질서가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습관, 현재 순간을 떠나는 습관, 가능한 모든 미래를 연습하여 놀라움을 피하려는 습관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나빴던 것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장에서 적응적이었습니다. 이제 장이 더 정제된 신호를 요구함에 따라 더 이상 맞지 않게 됩니다. 그와 함께 많은 이들이 수신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수용은 여러분의 마음이 기대하는 극적인 방식으로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수신은 흔히 조용한 재정렬로 옵니다. 즉각적인 명료함처럼 보일 수 있고 스케줄을 바꿔야 한다는 충동, 공간을 정리해야 한다는 충동, 특정 대화에서 물러나라는 내부 지시, 죄책감 없이 거절하려는 의지처럼 보입니다. 더 일찍 잠들고 싶다, 물을 더 마시고 싶다, 더 천천히 움직이고 싶다, 더 정직하게 말하고 싶다. 일부는 꿈을 통해 받으며 일부는 동시성, 싱크로니시티를 통해, 일부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느낌을 통해, 다른 이들은 바로 이것, 새롭고 빛나는 감각을 통해 받습니다. 저는 바로 그 으뜸의 목적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도달하는 유효한 안내의 형태입니다. 여러분은 종종 묻습니다. 왜 정화와 수신이 함께 일어나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공간과 대역폭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풀어낼 때 용량이 생깁니다. 그 용량이 진실이 여러분을 과부하시키지 않고 통과하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감정 탭을 너무 오래 열어두고 미완의 내부 대화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완전히 동의하지 않은 합의가 너무 많고 소속감 때문에 채택한 역할들이 공명에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가져왔습니다. 일식 시즌은 무엇이 완료될 준비가 되었는지를 강조합니다.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료함이 결말 속에서 번성하기 때문에 해결책들이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의 압축 파동 피크에 대해 직접 말하고자 합니다. 이때 강도가 올라갈 수 있으며 오래된 습관은 강도를 위험으로 해석합니다. 그 습관을 놓아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 기간은 튜닝의 기간입니다. 수은 역행은 점검, 명료화, 수리, 해독을 초대하며 이는 집단 정보장의 렌즈를 통해 참여합니다. 강조는 건강, 네트워크, 질을 향해 기울며 정직을 공유하고 모를 때 말하는 정직함,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바로잡는 겸손을 반복합니다. 동시에 식은 초승달은 감정의 몸을 친절과 진실로 이끕니다. 개기일식은 창문을 여는 것으로 자주 느껴지며 마치 천장이 주변을 에워싸는 한계가 그려져 더 이상 지속 가능한 패턴으로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조용한 결론으로 다가옵니다. 오래된 논쟁은 그 힘을 잃고 친숙한 산만함은 그 달콤함을 잃습니다. 한때 참아왔던 패턴은 이제 감당할 수 없게 느껴집니다. 그 후의 월식은 복도처럼 거울 역할을 하여 존재했지만 말해지지 않았던 감정을 표면으로 가져옵니다.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재현과 통합은 큰 차이가 있는데 통합은 단단한 척추를 가진 사랑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쫓기보다 능력을 쌓는 실용적 복도를 택할 것을 권합니다. 이는 삶이 이를 허락하도록 수분을 보충하고 쉬며 생각보다 더 천천히 호흡하고 시스템이 가득하다고 느낄 때 입력을 줄임으로써 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받아들일 공간이 있어야만 통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음에 덜 응답하고 내부 신호에 더 응답하도록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 이야기를 만들며 움직임으로 바꾸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피로가 올 때 재조정하라는 지시로 다루세요. 명료함이 나타날 때는 그것을 근거 있는 행동으로 번역하세요. 통찰이 이론적이지 않고 체현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이 통로 전체로 이끌 수 있는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받으세요. 둘째, 통합하세요. 셋째, 말하세요. 이 순서는 통찰이 확산될 때 그것을 보호합니다. 불필요한 소음으로부터 집단장을 보호하면서 또한 진짜 지향감을 배우며 새로운 종류의 신뢰를 만듭니다. 그 지향감은 시간이 흐르며 더 크고 요란해지기보다 조용해지고 과시적이기보다 더 체현되어 더 정직해집니다. 3월 20일이 다가오며 수성의 직행이 재정비된 상태로 사용 가능해집니다. 명료해진 것은 구조가 되고 노화진 것은 보다 간단한 앞으로의 길로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이동한 것을 설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날들이 더 깨끗해지고 결정이 더 빨라지며 경계가 더 온화해지고 에너지가 더 이상 넘어서 버린 이야기들로 새는 일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복도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본성입니다. 많은 눈들이 함께 위를 올려다보는 공유된 리허설의 순간. 그 순간의 중요한 것은 스펙터클이 아니라 참여할 때 여러분의 주의의 질, 가슴의 단단함입니다. 공유된 참여는 더 분명한 일관성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밤에 많은 이가 함께 하늘을 바라볼 때 집단장은 정열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통로를 여러분과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인 이유는 창이 넓을 때 인류가 이를 추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이 집중되면 이론이 되기 시작한 것이 아주 부드럽고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이 주의를 연습해온 방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먹이는 것, 단순히 반복했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표면은 단순하지만 그 아래는 놀랍도록 드러나는 순간에 대해 말합니다. 밤에 많은 이가 같은 하늘을 올려다볼 때 여러분은 스크린이나 헤드라인이나 중계된 논평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보는 것을 통해 하나의 주목 대상을 공유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천문학자들은 행성 행렬이라 부를 것입니다. 마음은 마음이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사실을 모으고 그래프를 비교하고 해석을 교환할 것입니다. 그 후 많은 이가 즉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들을 때 미소 짓습니다. 의미는 행성들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예측이나 비밀 암호 속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의미는 공유된 경의의 순간이 제공될 때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지혜의 틀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고정된 별을 참조함으로써 하늘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는 패턴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것뿐입니다. 패턴은 패턴이고 집단장은 살고 있는 패턴입니다. 많은 존재가 같은 것에 같은 시간에 초점을 맞출 때 패턴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실패하도록 설계된 시험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습관을 드러내도록 설계된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세계에서 주인은 중립이 아닙니다. 주인은 에너지를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두는 곳에 영향이 됩니다. 먹여진 것은 성장합니다. 성장한 것은 일상 현실의 구조를 형태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이성은 추적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감정적 신경계는 확실히 그렇게 합니다. 친절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함께할 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고려해 보시길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은 감탄으로 열리고 존재 안에서 부드러워지나요? 아니면 긴장으로 조여지며 의미를 쫓아 직접 경험과 단절되게 되나요? 그 순간을 우주가 넓고 살아있음을 기억하는 데 사용하나요? 아니면 이미 지닌 역사적 서사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나요? 어떤 것이 정체성을 주고 어떤 것이 확신을 주고 어떤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다는 느낌을 주나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마음은 자주 경이로움을 지렛대로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경이로움은 결코 지렛대가 아니었습니다. 경이로움은 문이었습니다. 문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으로 함께한 하늘의 순간들을 통해 열어줍니다. 100만의 사람들이 각자 고립되어 무언가를 보는 것과 100만의 사람들이 일관된 초점을 함께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경우에는 주의가 분절되어 소음이 됩니다. 둘째 경우에는 주의가 조화되어 신호가 됩니다. 인류는 주의를 분절하도록 미묘한 여러 방식으로 길들여졌습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끌려가는 것을 보상합니다. 여러분의 플랫폼들은 반응성을 보상합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는 자극을 안전으로 처리하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극은 바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쁘면 보호받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향해 가는 미래는 다른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소용돌이치지 않고 증언하는 능력, 납치당하지 않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공연이 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을 리허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집단이 같은 것을 볼 때 어떤 종류의 의식이 그것을 만날지 빠르게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을 위한 리허설입니다. 이미 많은 사회적 순간들이 사건 자체보다는 그 뒤를 따르는 증폭에 관한 것임을 알아채셨을 수 있습니다. 증폭은 왜곡이 번식하는 곳입니다. 증폭은 두려움이 전염되는 곳입니다. 증폭은 의미가 붙잡히는 곳이지 받아들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의 순간이 존재로 다가갈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다른 종류의 증폭, 즉 겸손을 향한 증폭을 제공합니다. 겸손은 고요를 향해 증폭됩니다. 고요는 더 명확한 지각을 향해 증폭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여러분이 행성을 보느냐가 아닙니다. 시험은 그것을 보면서 내부적으로 공급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마음이 흥분할 때도 호흡을 느리게 유지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의견으로 달려들 때도 가슴을 열어둘 수 있나요? 어떤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즉시 그것을 내용으로 바꾸지 않을 수 있나요? 그것을 증명으로 바꾸지 않을 수 있나요? 그것을 논쟁으로 바꾸지 않을 수 있나요? 이것은 매우 조용한 종류의 숙련입니다. 바로 미래에 근접한 시간표를 구축하는 숙련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집단적 주의 실험을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밖으로 벗어나면 위를 보세요. 마음이 달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정보로 처리할 수 있나요? 시스템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정보로 처리할 수 있나요? 휴대전화를 잡아 무엇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충동을 느끼고 그것을 정보로 처리할 수 있나요? 이 중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것이 조건화되고 어떤 것이 길러졌는지를 드러냅니다. 조건화된 주의는 반사처럼 움직입니다. 길러진 주의는 선택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신호가 강한 순간들에서 안정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미리 선택하기를 초대합니다. 하늘을 존재와 함께 맞이하겠다고 결정하세요. 겸손과 함께 하늘을 맞이하겠다고 결정하세요. 위를 볼 때 몸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정하세요. 많은 분들이 에너지가 고조되는 순간에 몸을 떠나는 매우 이해 가능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가고 분석으로 가고 해석으로 갑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직접 보는 순간의 목적이 가장 단순한 진실로 여러분을 이끄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은 여기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광대한 지능적 장애 일부입니다. 의미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매우 중요하게 우리는 위를 본 후에 아래로 향한 그 보는 것을 실용적인 무언가로 가져오시길 요청합니다. 이것이 우주적인 것을 체현하는 방식입니다. 위를 본 후에 작은 친절하고 일관된 일을 하나 하세요. 천천히 물을 마시세요. 공간의 한 구석을 정리하세요. 혼란을 주지 않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세요. 솔직한 한 문장을 일지에 쓰세요. 음성 없이 짧은 산책을 하세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과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커니즘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일관성은 삶 위를 떠도는 개념이 아닙니다. 일관성은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체현된 작은 선택들로 구축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순간들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열린 것을 고정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다른 이들과 순간을 공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격려합니다. 공동체는 일관성이 있을 때 안정화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별력을 초대합니다. 신호를 공유하세요. 소음을 공유하지 마세요. 다른 이들과 말할 때는 빌려온 확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 말하세요.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평온에 대해 말하세요. 결론이 아니라 호기심에 대해 말하세요. 주변 누군가가 극적으로 굴면 잘못하지 마세요. 단순히 그 드라마틱한 흐름에 합류하지 마세요. 집단장은 참여로 형성됩니다. 여러분은 흐름과 싸울 필요도 흐름을 선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먹여주기를 멈추면 됩니다. 이것은 이 기간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현실은 반복된 합의로 안정화됩니다. 당신의 세계에는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많은 합의들이 있습니다. 서두르기로 동의했습니다. 과도하게 정보를 소비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불안을 정상으로 취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산만함을 오락으로 취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마음을 존재의 도구가 아니라 존재의 리더로 취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제 이 복도에서 이러한 무의식적 합의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무언가가 당신들을 공격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시스템이 다시 선택을 위해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 행성이라 말할 때 시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6번의 상기, 하나의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주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개인적인 역사 너머의 주기들이 존재함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지능적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주의가 창조적임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 없이 목격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신경계가 새로운 기준선을 배울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기회입니다. 인간으로서 더 큰 현실을 유지하면서 반응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연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더 깊은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능성의 고향감을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후 마음은 다음 날쯤 다시 돌아가 전체 경험을 하나의 의미로 축소하려 할 것입니다. 마치 의미가 소유물인 것처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의미는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밤의 의미를 원한다면 다음 아침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목하십시오. 더 친절합니까? 더 명확합니까? 논쟁에 덜 관심이 있습니까? 도움 스크롤, 끝없는 불안한 스크롤에 덜 끌립니까?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려 하기보다 끝내는 것을 더 기꺼이 허용합니까? 아직 모른다고 불안해하지 않고 모르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들이 통합의 표시입니다. 통합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복도는 경험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유형의 수신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유형의 수신기는 단순히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유형의 수신기는 더 깨끗하게 받습니다. 더 깨끗한 수신은 더 깨끗한 선택을 낳습니다. 더 깨끗한 선택은 더 깨끗한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더 깨끗한 타임라인은 세상이 더 단순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삶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왜곡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문에 앉아 공유한 이 하늘의 수필이 놓인 이유입니다. 더 큰 변화의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정화, 소통, 합의, 신호, 집단적 시그널을 배치했습니다. 하늘은 여러분에게 직접 보는 순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곧장 필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반복하며, 무엇을 가정하고, 무엇을 보내며, 무엇을 극화하고, 무엇을 왜곡하며, 무엇을 명확히 하고, 무엇을 수리하는지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것이 다음 단계에서 우리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수은 역행 주기 방향으로 향하는 이유입니다. 수은 역행은 인간으로서의 불편한 우연이나 우주의 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고 사용해온 어떤 것을 다듬으라는 매우 실용적인 초대입니다. 정보와의 관계, 언어와의 관계,
여러분이 매일 참여하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와의 관계, 사고, 대화, 미디어, 메시지, 여러분이 말하고 말하지 않는 합의들, 이것들이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그럴듯한지,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당신의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지를 형성합니다. 현명함의 틀에서 강조는 아쿠아리우스 같은 영역, 즉 집단 회로망, 인류의 집단적 패턴, 집단 사고가 미세하게 동조와 합의의 편안함으로 밀어넣는 영역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타인이 반복하는 것을 다시 반복하는 이상한 편안함으로 동시에 우연히 증폭기가 되는 것보다 깨끗한 전달자가 되기로 선택할 거대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최근의 말들이 더 뜨거워지거나 대화가 더 깨끗해지거나 더 빨리 잘못 가거나 잘못된 이해가 아무 데서나 생겨나거나 특정 집단 역학이 예전 매력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느꼈다면 이는 당신의 커뮤니케이션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종종 이는 당신이 신호의 질에 더 민감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감성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것은 정제입니다. 수성이 역행으로 움직일 때 검토가 일어나는데 우주가 당신에게 방송을 잠시 멈추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전진을 멈추게 하지는 않지만 정적이 숨어있던 곳을 듣게 도와줍니다. 당신이 고치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 치유하지 못했던 것, 계속 정상이라고 부르던 것들을 이번 2월 말에서 3월 21일경까지의 지연창 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아우라 균형이라 부르는 방향으로 초대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구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마음이 신화를 만들지 않을 만큼 평범한 표현이지만 영혼이 그 중요성을 인식할 만큼 강력합니다. 위생 신호는 당신이 가져가고 반복하고 가정하고 보내고 과장하고 완화하고 회피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진실을 말할 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말하는 것, 정체성을 보호한다고 말하면서 관계에 봉사하지 않는 것들,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 이것은 완벽한 소통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정직한 소통자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며, 정직은 친절과 결합될 때 어떤 강렬한 에너지 통로에서든 인류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정화하는 힘이 된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여름 한여름에 보게 될 것이다. 집단장 필드. 이 소문에 얼마나 빠르게 흔들리는지 관찰할 때 감정이 얼마나 빠르게 헤드라인에 붙잡히는지, 반진실이 얼마나 빠르게 단순히 자신감 있게 반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유된 사실이 되는지, 정보가 심장을 통해 통합되지 않을 때 신경계가 얼마나 빠르게 정보를 위협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는지,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고 믿도록 훈련받아왔다. 그러나 일관성 없는 최신성 유지는 단지 자극을 유지하는 것뿐이다. 자극은 안전이 아니다. 안전은 자신의 몸의 존재함을 느끼는 것, 자신의 호흡에 연결되어 닻을 내린 느낌이다. 분별하는 능력, 이것이 정보인가, 이것이 조작인가, 이것이 추측인가, 이것이 내 관심을 끌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인가, 이것이 분별력이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불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의심 많아지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의심은 여전히 관여의 한 형태다. 우리가 초대하는 것은 새로운 성숙함, 속도를 늦추려는 의지, 충분히 확인하고 명확히 하며 더 나은 질문을 하고 말하거나 공유하기 전에 자신의 내적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역행 주기에서는 반응, react과 응답, respond의 차이를 자주 보여준다. 반응은 신속하고 정체성에 기반하며 아드레날린에 의해 촉발되어 종종 후회로 끝난다. 응답은 더 느리고 심장에 의해 정보화되며 명료함에 의해 이끌려 만난 장 필드를 더 깨끗하게 남기는 경향이 있다. 역행은 여러분을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분이 연습해온 것을 드러내고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훈련장을 제공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일부에게 이것은 먼저 개인적 관계에서 드러날 것이다. 이는 여러분의 관계가 가장 즉각한 통합의 교실이자 진실성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옛 대화를 다시 보게 될 수 있다. 상처를 다시 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 탭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열린 탭은 생명력을 빼앗는다. 여러분은 항상 거기 있었지만 결코 이름 지어지지 않았던 경계들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부름을 느낄 수 있다. 스스로를 처벌하기 위한 사과가 아니라 깨끗한 접촉의 복원을 위한 사과를 요청받을 수 있다. 불편을 피하려고 계속 예스라고 말해왔거나 취약함을 피하려고 괜찮다고 말해왔거나 깊이 중요할 때 상관없다고 말해왔던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 통로에서는 그런 부드러운 왜곡들이 더 이상 지니기 어렵게 된다. 여러분이 판단받기 때문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에게는 이것이 그룹, 공동체, 온라인 공간에서 드러날 것이다. 물병자리 타입의 시민적 역동성은 집단적 중력적 끌림을 자주 드러내기 때문이다. 주변 모두가 확신할 때 확신을 빌려 쓰기 쉽다. 소속감을 주기 때문에 의견을 반복하기 쉽다. 세계관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전달하기 쉽다.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한 채 지치기 쉬운 것도 그 때문이다. 여러분은 많은 집단 전류들을 자신의 장필드 안에 담아왔지만 그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한 채였을 수 있다. 이 역행의 통로에서는 갑자기 특정 공간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특정 대화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특정 논쟁들이 얼마나 소모적인지 느낄 수 있다. 참여를 멈췄을 때 얼마나 큰 안도감을 느끼는지에 놀랄 수 있다. 그 안도감은 회피가 아니다. 종종 그것은 분별력이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역행 통로 전체를 통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단순한 원칙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것은 어떤 다운로드 시즌에도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동일한 원칙이다. 먼저 받으라, 두 번째로 통합하라, 세 번째로 말하라. 많은 이들이 아직 받고 있는 동안 말하고 그 결과 통찰이 생방송되기 전에 삶으로 체화되는 바람에 흩어짐을 느낀다. 많은 이들이 아직 처리하는 중일 때 공유하고 그것이 부화되어야 할 의미였던 것을 공개적으로 만들어 노출감을 느낀다. 많은 이들이 아직 거칠 때 논쟁하고 다리가 되어야 할 언어를 무기로 사용했다는 후회를 느낀다. 만약 이 순서를 실천할 수 있다면 받아들이고 통합하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더 단순하고 더 차분하며 더 실행 가능해집니다. 무엇이 진실이 아닌지는 긴급성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종종 속도에 의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행이 정화된 소통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단지 어떠한 오해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들이 자신에게 어디서 불분명했는지를 드러냅니다. 단지 어떤 메시지들이 엇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엇갈린 메시지들이 자신 안에서 혼합된 신호로 살아온 부분을 드러냅니다. 단지 어떤 계획들이 어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그러진 계획들이 자신의 영혼이 실제로 선택하지 않은 시간표를 강요해온 부분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인내로 마주할 때 역행이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정직함을 향해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직함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이의 정렬입니다. 그 정렬이 강화될 때 여러분의 삶은 더 쉽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세계가 스스로를 모순시키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높은 신호의 통로이므로 신경계에 특히 부드럽게 대할 것을 권합니다. 역행을 억지로 생각하려 하지 마세요. 대역폭 문제를 더 많은 대역폭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관성으로 해결합니다. 일관성은 입력을 줄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관성은 더 짧은 미디어 세션처럼 보입니다. 일관성은 응답하기 전에 멈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관성은 마음의 고리 안에 두는 대신 글로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관성은 여기서 더 단순한 진실이 무엇인지 묻고 그 진실을 다른 사람의 기대를 실망시키더라도 존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관성은 천천히 숨쉬어 말의 압박 대신 존재감이 실리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약속을 정리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분들께 이것이 이 역행의 가장 강력한 용도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약속은 에너지 계약입니다. 어떤 것은 공식적이지만 많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특정 방식으로 나타나기로 동의했습니다. 일정에 동의했습니다. 문서상으로 동의했습니다. 자신들에 대해 가족, 직장, 공동체 내에서의 이야기로 동의했습니다. 이번 통로에서 그 약속들 중 일부가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한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공명, 레조넌스이 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더 정직해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부드럽게 재검토할 때 여러분은 자신을 해방시키고 타인을 해방시킵니다. 명료함은 때로 처음엔 불편하더라도 선물입니다. 수은이 3월 20일에 직행으로 전환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분들이 흐릿하게 느껴지던 것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얽혀있던 것이 펴지고 불확실하던 것이 단순해지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자주 정답은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분명해지게 하는 내면의 새로운 정렬입니다. 여러분은 확실성을 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필요할 것은 존재감을 기르는 것입니다. 존재감은 다음 단계를 나타나게 하고 그것을 취하면 그 다음 단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더 높은 시간선들이 걸어지는 방식입니다.
정렬된 느낌, 즉 느껴지는 일관성에 의해 안내된 깨끗한 한 걸음이 모든 것을 아는 것에 대한 광란적 허기 대신 길을 엽니다. 집단적 신호가 정리되기 시작함에 따라 우리가 다음에 말할 것과 직결되는 무언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민감성은 장소에 닿습니다. 말이 더 깨끗해질수록 공간은 더 높아집니다. 내면의 신호가 정제되면 한때 견딜만 하던 환경들이 이상하게도 고갈시키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의 네트워크 참여가 더 의도적이 되면 몸이 물리적 세계를 다르게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방, 모서리, 도시, 심지어 자는 방향까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신이 아닙니다. 피드백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도구로서의 신체가 행성장 필드를 재배치, 재분배하는 흐름에 반응하여 여러분이 머무를 곳, 쉴 곳, 에너지를 쏟을 곳을 더 깨끗한 관계로 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탈 그리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크리스탈 그리드에 대해 말할 때 여러분에게 이국적인 어떤 것을 믿으라거나 여러분의 민감성 때문에 영적으로 느껴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방이나 잘못된 거리 하나가 여러분의 주파수를 망칠 것이라는 식으로 미신적으로 만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많은 분들이 이미 자신의 직접적 경험 안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것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특정 공간이 갑자기 매우 높은 고양된 느낌이 드는 방식, 집이 왜인지 모르게 재배치되기를 요구하는 방식,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의 몸이 문장도 형성하기 전에 아니다 라고 말하는 방식, 예전 좋아하던 카페가 이상하게 고갈시키는 느낌이 드는 방식, 몇 년 동안 앉아있던 방이 갑자기 가슴을 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방식, 또는 자연의 고요한 모서리가 거의 놀랄 만큼 빨리 여러분을 진정시키는 방식.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피드백입니다. 당신의 행성은 에너지적 해부학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 해부학에는 경로들, 전류, 선들, 흐름, 주머니, 전하, 방전 같은 것들이 있어서 당신 자신의 몸이 하는 것과 매우 닮았습니다. 더 평온한 시기에는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이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경계는 이미 하루의 양으로 바쁘고 미묘한 신호들을 무시하도록 학습하여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도에서는 집단장 필드이 강화되고 정련되는 동시에 미묘함이 덜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내적 신호는 더 깨끗해지고 외부 세계는 더 들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자신을 더 많이 듣기 시작할수록 주변도 더 많이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를 리로아팅이라고 표현하는데,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될 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입니다. 네트워크가 업그레이드 되면 같은 양의 에너지가 더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새로운 경로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 경로들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급증, 일시적인 교란, 감수성의 일시적 급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술이든 생물학이든 혹은 행성장 필드이든 일관성 재조직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드가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일관성 있어지고 있으며 당신의 몸은 그 일관성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한 것들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잡동사니 클러터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도덕적으로 더 크다기보다 에너지적으로 더 큽니다. 왜냐하면 잡동사니는 흔히 결정이 멈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래된 정체성이 물건에 저장된 것입니다. 미뤄진 결론입니다. 모서리에 앉아있는 미완의 에너지적 언어입니다. 장필드이 더 일관성 있어지면 미완의 에너지 언어는 잡음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유사하게 만성적 스트레스로 지어진 환경들은 더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거친 조명, 지속적 배경소음, 촉박한 일정, 감정적 긴장, 특정 가정이나 직장 환경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시스템은 이걸 소화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약함으로 해석하면 자신과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정연으로 해석하면 여러분이 되어가는 도구와 협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감성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민감성은 데이터입니다. 수신기의 정연됨은 더 미묘한 차이를 더 빨리 감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더 적은 드라마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인내를 자랑하도록 배워왔습니다. 이 복도에서의 초대는 다릅니다. 초대는 숙련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몸의 피드백을 이야기를 만들지 않고 읽는 법을 배우고, 시스템이 소리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찍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용적으로 말해봅시다. 이 정보로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은 그것을 더 신비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땅에 닿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즉시 그 공간이 나쁘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먼저 물어보세요. 공간이 잡동사니로 가득한가? 탁한가? 시끄러운가? 너무 급한가? 너무 밝은가? 너무 건조한가? 화면으로 가득한가? 말해지지 않은 오래된 감정들로 가득한가?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종종 형기상학적 저주가 아닙니다. 돌봄이 닿지 않은 정제된 신경계와 환경 사이의 단순한 불일치입니다. 그런 경우 레로우팅은 삶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공기부터 시작하세요. 창문을 여세요. 방이 숨쉬게 하세요. 공기는 전하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그리드 안정제입니다. 물로 시작하세요. 자신을 수분 공급하세요. 그리고 또한 공간의 물을 고려하세요. 표면을 씻고, 목욕하고, 닦고, 의식 공연으로서가 아니라 정체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청소하세요. 질서로 시작하세요. 한 구석을 정리하세요. 모든 것을 정화하려고 과부하되지 마세요. 한 구석이면 충분합니다. 일관성은 점진적으로 구축됩니다. 구석을 정리할 때 평온의 주머니를 만듭니다. 몸이 숨을 내쉴 때 마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받을 수 있을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을 때 남의 흐름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단순한 것들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더 높은 주파수는 복잡한 의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살만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이제 또 다른 레이어인 제경로화는 지리적 레이어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산책 경로를 갑자기 바꾸거나 특정 자연 장소를 방문하거나 잠자는 위치를 재배치하거나 책상을 옮기거나 특정 동네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멈추는 등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을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낭만화하지도 무시하지도 않기를 권합니다. 단순히 신체가 흐름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가리킬 뿐입니다. 평온함을 주는 곳으로 끌리는 것을 느낄 때, 가능할 때 존중하십시오. 기운을 소진시키는 장소에서 밀려나는 것을 느낄 때도 그걸 존중하되 그 장소를 악마화하지는 마십시오. 때로 그 장소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이 그 시점에서 안정화하려는 주파수와 맞지 않는 것뿐입니다. 만약 인간적 관점에서 그리드 제경로화가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고 싶다면 이렇습니다. 군중 속의 사회적 자극에서 번성하곤 했던 같은 사람이 조용한 아침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끝없는 문자 메시지를 견뎌내던 같은 사람이 명확한 대화를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을 무시하던 같은 사람이 신체의 요구를 듣기 시작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오래된 물건을 보관하던 같은 사람이 단순함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죄책감 속에서 뱉어지는 환경에 머무르던 같은 사람이 변명할 필요 없이 평화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삶에서의 철수, 도피가 아닙니다. 삶과의 정렬입니다. 우리가 수은이 신호를 정화하고 있는 통로에 있으므로 물리적 공간들이 자신의 신호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혼란한 환경에 살면서 소통을 정제할 수는 없습니다. 외적 세계를 끊임없는 잡동사니 상태로 유지하면서 내적 진실을 다듬을 수도 없으며 몸이 이를 알아챕니다. 그리드는 여러분이 미니멀리스트나 수도승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내부 업그레이드들이 착지할 수 있도록 외적 삶에 충분한 일관성을 가져오길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단적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만 혼자 제경로화를 겪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동시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장소가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게가 더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로가 더 반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직장은 감정적으로 고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화는 집단적입니다. 수용도 집단적입니다. 어떤 이는 짜증을 통해 처리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피로를 통해, 어떤 이는 불안을 통해, 어떤 이는 갑작스러운 친절의 행위를 통해 처리할 것입니다. 장 필드이 재조직되고 있습니다. 재조직되는 동안 짐이 이동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짐을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짐이 실린 세상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장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관성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척하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관성은 느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투사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공공장소에서 압도당할 때는 호흡을 늦추고 턱의 긴장을 풀고 배를 부드럽게 하고 어깨를 내리십시오. 이러한 작은 신체적 선택들은 여러분의 신경계에 여기 있어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현재에 머물면 정체성을 투사하지 않고 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수면에 친절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비정상적인 수면 패턴, 조기 피로, 생생한 꿈, 야간 각성, 낮잠의 필요성, 수면 중 처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통로의 신호가 높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꿈 상태는 통합의 실험실 중 하나입니다. 그리드가 재경로화될 때 섬세한 신체가 반응하고 섬세한 신체는 종종 수면 중에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합니다. 이를 단순한 것으로 지원하세요. 잠들기 전에 화면을 줄이세요. 반복적으로 깨지 않도록 물을 일찍 마시세요. 공간을 더 평온하게 유지하세요. 감정의 급증으로 깨어난다면 즉시 문제로 해석하지 마세요. 때로는 단지 시스템이 다음 단계를 떠맡을 수 없어 방출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께 꼭 부드럽게 유지하길 바라는 핵심입니다. 뿌리내림, 로팅은 준비입니다. 그리드가 재경로화될 때 새로운 교통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행성 그리드가 재경로화될 때 집단적 일관성의 새로운 수준, 진실의 새로운 수준의 노출, 오래된 바해선으로는 지속될 수 없는 가슴 기반의 새로운 삶의 수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선이 조정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 장소들이 여러분에게 이동하라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번성할 수 있는 곳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레이어로 계속할 것이며, 이는 거대한 에너지들의 수렴과 여러분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의 핵심은 여러분이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참여는 모든 세부를 이해하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관되고 현재에 머무르며 자신에게 정직하려는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아크투루스의 티아입니다. 이제 축복을 남기고 물러납니다.